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자, 급수를 배웠는데 이 관계를 모른다. 접으시면 됩니다. 안 배운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급수 보시면은 자, 이놈이 수렴한데 그렇다면 이 일반항이라는 녀석이 무조건 0으로만 가야 됩니다. 자, 대우를 가지고 증명할 수도 있고 그냥 증명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증명을 했네요. 무한대로 갈 때 인마가 수렴한데 S라고 하는 녀석이 그러면은 리미트 SN이라는 것이 S라는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값을 정해줬어. 그러면 항은 한 개 빼더라도 한 개를 추가하더라도 뭔 차이가 있어? 무한개 더하는데 제일 끝에 한 개 넣었다 뺐다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즉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뜻이나 n 빼기 1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뜻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렴값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되겠죠? 둘 다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자, 참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이라는 거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자연수 이런 걸 붙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이놈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조금만 인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a의 n이라는 것은 합이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할 때 여기서 인마를 빼는 걸로 우리는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얘의 극한값이 뭐죠? S. 얘의 극한값도 뭐죠? S. 그럼 이놈의 극한값이라는 것은 이 전체에 대한 극한값이긴 한데 각각이 수렴한데 그러면 각각에다가 극한이라는 것을 적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S 빼기 S가 될 거니까 이놈은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 정확하게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제일 쉬운 증명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이게 증명이 됐다는 것은 어떤 명제가 있을 때 반드시 같이 참이 되는 명제가 또 어떤 게 있을까? 0이 아니면 발산. 대우 명제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 뒤에 이 페이지만 넘기면 있을 건데 아마 이 녀석에 대한 대우 명제를 적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이라는 것이 0이 아니다. 그렇다면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이란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0이 아닌 어떤 값에 수렴을 했대. 예를 들어 엄청나게 작은 뭐 억분의 1로 수렴을 했다고 쳐봐. 근데 무한대로 갈 때 1억분의 1이라면서. 근데 우리는 또 1억분의 1이라는 것을 또 무한개 더하게 될 거라고. 그럼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0이 아니라면 수렴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뭐를 공부해 놔야 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an이라는 것이 0이라면 이 급수라고 하는 것은 수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즉 이거 역을 생각이란 뜻이지. 자,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급수의 수렴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이 0으로 갔을 때 이 급수라고 하는 것은 수렴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수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수렴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시그마 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가 있대. 그럼 이놈에 대한 수렴점을 조사해라. 조사해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요 일반항 자리에 있는 이 녀석이 0이 아니라면 무조건 발산이니까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이놈이 0이라면 어때?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넘기면 내가 방금 했던 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2번, 1번에 대한 역인 극한값이 0이면 저거는 수렴한다. 뭐야 이거? 아, 위에 있네. 참고.
1번의 대우라고 할 수 있는 이 녀석이면, 즉 0이 아닌 곳에 수렴한다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이다. 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거 봅니다. 요거 주의를 해야 되는 거야. 1번에 여기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항이 0이야. 급수는 수렴한다. 이거는 참이 아닌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를 떠올려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이라고 하는 n분의 1은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근데 이 급수는 어때요? 뭐 발산. 발산을 하더라 이 말인 거야. 그러면 0에 가까워지면 발산할 수도 있는데요? 아닌 게 있다라는 거죠. 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지 또. 아까 루트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거. 자, 일반항 볼게요. 일반항 유리화해봐. 1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이게 분자 유리한 거잖아. 근데 이거 극한값은 0으로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무한대로 발산하거든.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할 거는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앞으로 해서 넘어가고 대표적인 거 예시로 생각해서 만들었더니 그대로 다 있네. 자, 어쨌든 봅니다. 판정법 급수의 수렴값 발산 판정 일반항이라고 하는 녀석이 0으로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첫 번째로 판단합니다.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발산이니까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 근데 0으로 수렴하면 이제 조사를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 아시겠어요? 직접 구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발산함을 증명하여라. 일반항이 1로 수렴하잖아. 그래서 발산이 다면 끝나는 거야. 일반항이 1로 수렴하잖아. 발산합니다. 일반항이 1로 수렴하잖아. 발산입니다. 얘가 0으로 가고 얘는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1로 수렴하니까 발산입니다. 보기 2번. 또 발산함을 증명하여라. 일반항의 극한이 1로 수렴하니까 일반항의 극한이 3분의 1이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발산합니다. 하면 증명이 끝인 거예요. 자, 급수의 성질이라면은 결국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표현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표현이 똑같은 거다라고 그랬었죠. 그렇다면 극한의 성질도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고 시그마의 성질이라는 것도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 극한은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수렴한다는 전제를 깔아줬다라는 뜻이고요. 수렴한다 했을 때 극한이라는 것은 뭐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시그마는 덧셈일 때에만 우리가 분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상수는 시그마든 리미트든 극한이든 뽑아내도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뽑아낼 수 있다. 덧셈 뺄셈 극한 따로 적용해도 되죠. 수렴할 때 시그마도 덧셈 뺄셈은 따로 적용해도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로 적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밑에 보면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는 곱하기에 분배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극한은 상관없지만 시그마 자체가 곱하기에는 분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분배를 통해 가지고 P 빠지고 Q 빠져나오고 각각 구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수렴할 때 저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렴할 때. 해봐라. 뭐야? 6 빼기 6 하니까 0이더라. 이런 거 계산은 잘 하네요. 그치?
이것도 그냥 하면 되겠지. 넘어갈게요. 자, 급수라는 게 수렴을 했지. 수렴을 했지. 그럼 일반항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이는 뭐겠니? 3이다. 자, 그 다음 시그마가 수렴했잖아. 또 급수가 수렴했잖아. 그럼 이 녀석은 어디로 가야 되겠니? 0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 AN이라는 극한값은 뭐가 돼야 되겠어? 인마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로만 가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얘가 3분의 1로 수렴한 거잖아. 그래서 3 더하기 2 해서 5라는 값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간단하지요? 이상하게 수렴값, 이 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놀래라. 다 했죠? 끝난 거 맞지? 뭘 끝나? 뒤에 거 봐봐. 요거. 교대. 교대. 자, 과연 이놈은 계속 더하면 수렴할 수 있을까? 아니요. 왜요? 밑에 거 보고 하지 말고. 뭔데요? 자, 여기까지 하면 그래요. 1, 여기까지 하면 0, 1, 0, 1, 0, 1, 0 왔다 갔다 하잖아. 뭐라고 한다 이런 걸? 진동한다. 진동하는 거는 발산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가 다르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항의 교대 급수, 뭐 홀수 번째, 짝수 번째가 다르면 이거는 정할 수가 없다. 그럼 얘도 볼까요? 가만 보니까 얘랑 절대값이 똑같지? 얘랑 얘도 절대값이 똑같지?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 말이야. 자, 아마 문제 풀다가 보기 이런 거에 한 번씩 나오게 될 거야. 다음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세요.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저거는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죠? 한 개만 더 적을게.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내가 이렇게 괄호를 쳐서 앞으로 생각을 할 거야. 즉, 여기가 무조건 끝이라는 거예요. 즉, 홀수 번째로 끝난다면 무조건 이게 없어질 수 있잖아. 뒷부분 두 개가 무조건 짝을 이뤄서 없어질 거잖아. 그럼 극한값은 2분의 1로 고정일 거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끝낸다면 요렇게 짝수 번째로 끝낸다면 어떨까? 자, 요만큼 없어질 거잖아. 이만큼. 근데 끝 한 개 남죠? 또 이만큼 없어지는데 끝 한 개가 남죠? 그럼 점점 가다가 2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n 꼴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 차이 나는 인마 이거 뺀 게 한 개 남아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극한값이 1에 가까워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럼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건 진동하기 때문에 발산인 거야. 자, 만약에 문제가 제시되기를 이렇게 괄호를 쳐놨어. 괄호를 쳐놨다라는 것은 요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하겠다라는 뜻인 거라고. 다시 적으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2 괄호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빼기 5분의 4. 자, 이런 식으로 괄호를 쳐놨어. 그럼 얘가 1항, 2항, 3항 이렇게 덩어리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을 봤을 때 두 번째 라인처럼 계산이 될 거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괄호 저런 게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해서 우리가 찾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건 어떨까? 근데 가면 갈수록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니까 끝에 게 어차피 0으로 수렴할 거잖아. 남아있든 말든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 뒷부분이 무조건 극한이
0이 될 거니까 무조건 1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홀수 번째든 짝수 번째든 구분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겠어? 따라서 이거는 수렴할 수 있다. 이해된 거 맞니? 된 거 맞니? 진짜? 넘어간다? 사기치면 안 돼요. 자, 급수를 구하기 어려울 때 근처를 좀 생각해서 뭐 생각해야 돼. 내가 생각이 쉬운 거 요거 수렴 발산. 아까 전에 2분의 1 있는데 계속 또 이게 계속 나오죠. 왜 하란 뜻이야. 얘를 뭘로 바꿔서 4분의 1로, 얘들은 뭘로 바꿔서 8분의 1들로, 그 다음 16분의 1이 나올 때까지 전부 다 16분의 1들로, 그럼 2분의 1들이 진짜 많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니까 발산을 한다. 하지만 일반항은 0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수렴. 등비급수는 다음 시간에